된다. 그럼 누구 책임이죠? 강의사 책임이죠. 얼마나 재미없으면 좋겠어요. 애국인 교육처럼. 재미있게 할 건데요. 그 재미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아마 들어보시면 저한테 분명히 질문이 막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컨트롤해서 거만하게 딱 끊고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죠. 자, 오늘 주제는 생활 속의 전자파 과연 안전한 건데요.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저는 뭐 다른 거 빼고 이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 30년 동안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 전 세계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해. 왜? 그 회의를 제가 혼자 다니고 있고, 제가 국제 생체 전자파, 우리는 전기전자 통신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생체 전자파라는 게 뭔가, 그 학교에 제가 국제회장을 2년 했어요. 최근까지. 그 정도 하면 전 세계 전문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 세계 그 학회는 어떤 학회냐? 전 세계에 1000여 명이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그럼 왜 이게 이슈냐? 전자파는 우리나라만 하는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 문제죠. 여기 여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제가 학교에도 자주 와요. 고등학교, 중학교, 뭐 다. 제일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일수록 질문이 많아요. 이거 아이 가졌는데 전자식구에 걱정된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서 베이프로 샀는데 이거 진짜 차단되느냐 걱정되잖아요. 또 요즘 가장 큰 이슈가 어디예요? 전자레인지 안전하냐? 그것도 차치하자고. 뭐 냉장고 다 차치하더라고.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이게 이렇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핸드폰이죠. 핸드폰 다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저 어디다 들고 다니세요? 네? 아니 요즘 저 남학생들은 주머니에 많이 들고 다니면서 요새 불임이다, 뭐 아이를 못 낳는 게 이 핸드폰이 어떤이라는 뉴스가 있는 거 사실인지. 그렇다면 주민은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떤 목에 걸고 다녀요? 목에 걸고 다니는 많죠. 그럼 목은요?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 심장인데. 그 다음에 핸드폰을 쓰면 어디 제일 가까워요? 예, 여기 뇌에 제일 가깝잖아요. 가장 큰 이슈가 뭔데요? 휴대폰 전자파가 뇌 종양을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국제암연구센터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암으로 분류를 했다고 나와요. 2B래요. 그 2B가 뭘 의미하는 건지. 만약에 암이라고 그러면 아무 그런 자기는 빠져나갈 것 같아요? 한번 무시무시한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혹시 선입관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항 공대에 있고, 이런 무슨 프로그램을 저희가 막 준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정부 홍보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거 그런 게 없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반대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과연 전자파는 안전한가? 저는 어느 쪽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들어보시고. 자, 이거 마이크 뺄게요. 저는 워낙 교수이기 때문에 마이크 쪽을 싫어해요. 자, 최근 이슈를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있나? 자, 이거 보자. 국내 10명 중 1명이 암이 유발한대요. 그러면 전자파 때문이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 중 30분 계신데 3명은 전자파 때문에 암이에요. 암은 전자파 때문에 꼭 걸리진 않아요. 먹는 거, 식습관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자파 때문에 이 사람도 생긴다고 그랬어요. 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헤어드라이어예요. 아침에 매일 안 쓰세요? 우리 여성분들, 제 딸이 이제 28인데 걔 매일 아침에 그냥 다른 때는 안 일어나도 출근하는 날은 이쯤 일어나서 샤워하고 다 말리고 가죠. 자, 헤어드라이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전자파 중에서 가장 높아요, 사실. 이 말 들으면 내일부터 못 쓰겠네, 그렇죠? 못 쓰죠. 자, 이 정도. 자, 그랬더니 이제 항상 약 주고 병 주죠. 이렇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럼 전자파를 막아야지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전자파를 차단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여신 뭐 붙이고 다니죠? 딱지, 네? 스티커. 그 효과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붙이고 다닐까요? 홈으로? 없어요. 그거 저도 최근에 받았는데 무슨 생명에서 와서 이거 이제 차단 이거 해요. 이거 금딱지 빠짝빠짝 그리고 이거 지금 생명보험에서 주는 건데 뭘 이렇게 의심하시냐고 그러시더라고. 자, 여기 보니까 제가 주부들한테 이제 가끔 가서 세미나 하면 많이 알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무엇이 전자파 차단하냐 그러면 자신있게 손 들고 선인장 얘기해요. 네, 최근에 또 발전한 아줌마들은 쑥! 또 좀 발전해서 황토! 또 발전한 사람들은 뭐 옥! 막 얘기해요. 차단할까요? 차단한다면 어떤 원리로 차단할까요?
여기는 그냥 선생님들, 우리는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해서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최근에 가장 큰 이슈를 한번 볼까요? 사드. 사드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우리나라 지금 난리죠. 근데 처음에 이슈를 던질 때 뭘로 이슈를 던졌죠? 전자발소에서 다 죽는다. 거기다가 성주죠? 성주 사드 참여로 만들어진다. 난리 미쳤어요. 근데 지금 조용하죠? 국방부에서 아니라고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지금 사드 갖다가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또 사드 재문될 거 아니에요. 제작을 했더니 제기로 했는데 3번 다 하기로 했다가 안 됐어요. 못 됐어요. 같이 하기로 했다가. 그래서 결국 국방부가 제국을 그냥 끝내버렸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안 거죠. 사드가 굉장히 걱정이 돼서 하긴 했는데 재보니까 진짜 값이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죠. 작은 게 아니라 안 나와. 나오면 안 돼. 왜? 사드는 사람한테 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 쏘는 거잖아요. 그럼 하늘로 쏘더라도 스캐터링 되거나 옆으로 사이드로 그래서 나가요. 그 값을 다 계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거든요. 공학으로.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요. 그럼 지금 여러분도 가서 잴 수 있어요. 기계만 있으면. 그럼 지금 재면 돼요. 근데 왜 가만히 있죠? 그건 분명히 팩트가 아니란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 팩트와 non 팩트, 우리가 광우병 사건도 겪고 여러 사건을 겪었어요. 그래서 보자고요. 저는 절대 이거를 홍보를 제가 하는데 이거를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잘 듣고 한번 얘기해보죠. 최근에 10년? 한 10년쯤 됐죠? 7, 8년 전에 인터넷으로 다 돌았죠. 또 핸드폰으로 다 돌았죠. 뭐가 돌았어요?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익히면 DNA가 파괴되고 영양소가 파괴되고 또 DNA 조작이 돼서 DNA 변형이 돼서 암에 걸린다. 안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집사람 난리 때 전자레인지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게 떠도니까 누가 제일 이런 이슈에 민감할까요? 여기 얼굴 멋지게 생긴 사람 있죠? 먹거리 엑스퍼트 이영돈 PD. 그러니까 바로 이 주제로 왔더라고요. 취재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자레인지로 쏘는 음식 먹으면 암에 걸리는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찾아보세요. 선생님들은 그리고 좋아하지 않아요. 숙제 이런 거. 오늘의 숙제는 X5 이거 채널 A일 거예요. 아마 그 채널 A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왔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제 나는 공학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전자레인지가 무슨 관계냐. 내가 전자레인지 나오는 전자파가 얼마인지 내가 재줄게. 근데 음식이 익히는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물로 익히기도 하고 수수로 익히기도 하고 뭐 데우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훈제도 하고 막 연기로 익히기도 하는데 그러면 전자레인지로 익힌 거하고 그러면 영양소 파괴되고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가정대 가야죠. 가정대 가서 식품영양학과 가든지 식품공학과 가서 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DNA 파괴된 거는 생화학과 가서 해보면 되죠. 거기 가서 해라. 그래서 이분이 제 말 듣고 안 갔겠어요? 열심히 돌아다녔죠. 다 취재했죠. 근데 결론은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밝히고 싶으죠. 뭔가 있기를. 자,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나온 거는 결론만 가지고 나왔고 이 프로세스는 굉장히 이 사람이 한 달 이상 취재한 건데 보세요. 그러면 이거 보고 여러분들은 방송에서 했으니까 이영돈 PD가 하니까 아마 믿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도 안 믿지만.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영양소를 파괴한다, DNA를 파괴한다는 거는 낭설이에요. 근데 그럴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왜? 전자파는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뭔가 쏘이면 내가 어제도 추워가지고 전자장판에 잤는데 전기장판에 잤는데 뭔가 좀 찝찝해. 그렇지 않았어요? 전기담배 자지 마세요. 저도 거기서 자면 찝찝한데 저도 좀 바꿨어요. 전기담배 안 써요. 온수매트 쓰면 되잖아요. 온수매트는 전자파 없어요. 왜? 물이 순환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번 신문에 또 한번 크게 났어요. 온수 매트 전자파 굉장히 10배 이상 나온다.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온수 매트 이렇게 돌리는 여기 이제 열 내고 있어요. 거기는 미크로폰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배고 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 밑에 있어요. 그 침대 밑에 있거든요.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장판은
아무리 약하더라도 전자파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작아야 나와요. 작은데 또 전자파 차단 인증 제품이 있어요. 그거 하면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면 온수매트. 저는 이번 주도 지난주도 집사람이 인터넷으로 2개 1원 매트, 내가 선전하는 건 아니고 1원 매트인지 뭐 8만 원 주고 2개 샀어. 한 명당 8만 원 주고 샀는데 너무 좋죠. 그리고 전자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자파 걱정하지 쓰세요. 자, 이거 하나 볼까요? 이거 한번 눌러봐요. 여러분 이제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팝콘을 튀겨 먹고 싶어. 근데 전자레인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튀겨 먹을까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누르면 돼요. 네. 누르면 돼요. 소리 나고 소리 안 나요. 자, 지금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여기 팝콘 튀길 거를 4개 놓고 저 여기 이제 핸드폰을 켜가지고 핸드폰에서 나오는 안테나 그 신호에 의해서 이 팝콘을 튀기려고 지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과연 리얼이냐 페이크, 이게 진짜냐 페이크냐, 속이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빌리브 하나, 여러분 여행 가면 빌리브 하나 이런 전시가 많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어디에 되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 볼까요? 이제 그 핸드폰에서 지금 전화를 걸었더니만 막 펑.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근데 이게 인터넷 치면 수없이 많은 버전이 있어요. 러시아 버전, 미국 버전, 일본 버전, 한국 버전. 저희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선생님, 가정 선생님, 기술하고 합쳐지는 바람에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 매 여름방학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자파 대한 얘기 좀 하니까 어떤 분이 저거를 가지고 오셨더라고. 팝콘 튀기는 거. 또 하나는 달걀 익히는 거. 옆에 것도 한번 들어볼까? 달걀 익히는 거 뭐. 그렇게 진짜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 열심히 찾았더니 수없이 많은 버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그거는 계속 중폭이 돼요. 그래가지고는 사실인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쓰게 되면 저렇게 달걀이 익듯이 계란 프라이드 시키고 이 달걀 넣고 핸드폰 2개 나오고 했더니 달걀이 익었더라. 그런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했으니까 전 세계가 똑같이 도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CNN에서 한번 해봐봐. CNN에서 저하고 여러 군데서 했어요. 우리 저 미래전파에서도 해보고 다 했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달걀을 갖다 놓은 거 진짜 있는지, 달걀 갖다 놓고 핸드폰을 한 100개쯤 이렇게 쌓아놓고 좀 중간중간 가볼까? 이거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가면. 자, 이렇게 쌓았어요. 몇 개. 그 100개를 쏘고 100개가 그 이제 밖에서 전화를 걸어. 100개의 핸드폰을 이렇게 걸어야지 얘가 이제 그 전화가 띠링띠링 울리면서 신호를 주고받을까, 세게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전화번호대로 이제 100개의 여기 있는 숫자만큼 밖에서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해서 뒤로 가세요. 이거느냐? 네, 100개를 밖에서 전화 거는 거죠. 네, 뒤쪽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이 뜨거워 해가지고 가져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프라이백을 한번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도 안 익었네요. 이건 어디서 한 거죠? CNN. CNN 한 거는 믿겠네요. CNN에서 하도 이런 게 도니까 한번 해본 거죠. 온도 0.001도도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그러면 그건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느냐? 핸드폰 오래 쓰면 뜨거워요. 그래서 핸드폰 쓰면 뭐 따끔따끔하고 뭐 얼굴이 막 화끈화끈하고 막 그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열이 나지 않느냐? 그 열은 또 달라요. 핸드폰에서 나는 열은 핸드폰 안에 회로에 의해서 나는 열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안테나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우리 몸을 익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팝콘, 달걀, 건드리지도 못해요. 아니, 그건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만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핸드폰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 쓰는 거에 두 가지인데 핸드폰 쓰면 따끈따끈하다는 사람들은 그거는 여기서 나온 전자파가 이 뺨의 이 피부를 뜨겁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게 아니고 오래 쓰게 되면 화면, 그다음에 그 안에 내에서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전제품을 만지면 열이 나죠? 그 열하고 전자파에서 나오는 열하고 다른 거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열이 나는 거는 다 믿자 이거죠. 자, 갑시다. 자, 뭐 주파수도 얘기하고 막 하고 있는데 다 지나갈게요. 오늘 내가 너무 빨리 가요.
자, 이런 모든 문제의 핵심은 전자파죠. 그래서 기자들이 저는 한 1년에 한 많으면 20번, 적어도 10번 정도의 인터뷰 요청이 있어요.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안 하죠. 전문가는 안 합니다. 누가 하느냐? 비전문가들이 하겠죠. 그랬을 때 질문이 뭐냐? 기자들 질문이 이렇게 물어요. 전자파가 유효하냐 무효하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당신이 말한 전자파가 무슨 전자파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이 사람이 전자파가 여러 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래서 전자파라는 것은 어떤 거냐? 전개와 자개로 이루어진 파를 전자파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자파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쓰는 라디오나 통신, TV 이런 데가 쓰는 거를 우리가 전자파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플러스 여기 보니까 마이크로웨이브도 전자파고 빛도 전자파예요. 지금 저는 어마어마한 지금 전자파를 받고 있어요. 여기 빔 프로젝터에서 여기 저 형광등에서 또 밖에 태양광에서 그것도 다 전자파예요. 그 빛은 또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보통 우리가 밖에 나갈 때는 우리 또 그 UV 차단제 바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외선, 자외선 다 전자파고 또 여기 보니까 병원에서 받는 X선도 전자파고 저 무지에서 오는 감마선도 전자파고 그러니까 전자파는 어떤 얘기죠?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너가 관심 있는 전자파가 뭐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RF 전자파, 즉 높은 주파수, 즉 핸드폰, 아니면 방송국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은 기지국, 그 전자파 하나, 아니면 전력선, 파워라인, 송전탑, 또는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 그 두 부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두 부류가 같은 전자파지만 성질이 완전히 틀려요.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에 쓰는 낮은 주파수는 열이 절대로 안 나요. 거기서는 만지면 팍 튀면서 자극이 와요. 우리는 그걸 여러 번 경험해요. 겨울에 옷을 입다가 벗다가 티식 튀기도 하고 문고리에 손을 잡으면 놀래죠? 그게 다 자극적이죠. 찌끔하죠? 자극적. 그건 낮은 주파수에서 와요. 근데 높은 주파수에서는 자극적이 없어요. 열로 와요. 몸이 뜨거워져 진짜.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그걸 이용한 게 전자레인지 아니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전자파라는 것은 그러면 제가 전자파 안전한가 그랬는데 이걸 전체 다 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데라고 줄여보자고. 자, 우리가 전자파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전자파는 인공적 전자파인데 전자파는 사실은 인간이 만든 것도 있지만 인공적인 것도 있지만 자연적인 게 더 많아요. 그 자연적인 게 대표적인 거는 햇빛, 방사선 이거 전부 다 전자파이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도 크레임을 안 걸어요. 근데 사람이 만든 거는 크레임을 걸어요. 네가 잘못 만들지 않냐. 네가 만들어서 내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전탑에 대해서 우리 송전탑 반대, 기지국 반대. 우리 집 앞에는 기지국 세우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좀 난리가 났죠. 아파트에 원래 옥상에 있었는데 우리 옥상에 있는 사람이 왜 내가 쏘여야 돼? 밑으로 내려. 화단에 내렸어요. 화단에서 1층에 있는 사람들이 애들 많이 노는데 왜 그래? 그래서 왔다 갔다 껐어요. 그랬더니 이제 안 터져. 어느 게 더 위험하냐? 안 터지면 더 위험하죠. 연락도 안 돼. 또 신호가 약하면 어떻게 되죠? 핸드폰에서 제일 강한 전자파가 나와요. 핸드폰하고 기지하고 통신하는데 가까울 때는 가까우니까 핸드폰에서 약하게 쏴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멀어지니까 여기 신호가 여기 가야 되고 여기 신호가 여기 와야 되죠? 원리가. 그러니까 핸드폰은 파워를 어떻게 하죠? 최대로 키워요.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쓰지 마세요. 엘리베이터가 제일 파워를 높여요. 지하로 가지 마세요. 지하에 리피터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리피터가 없는 경우는 지하가 제일 세게 나와요. 터널. 네? 왜? 신호가 약하니까 멀다고 생각해서 최대로 키우죠.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전자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전자파는 사실 이 우주의 힘이에요. 힘. 우주에 네 가지 힘이 있는데 가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 있어요. 그중 하나의 중력이에요. 이거 제가 너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중력. 전자기력,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플러스만한 입자가 있으면 그 사이에 잡아다니고 밀쳐요. 우리 자석 같은 거 보면 다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실험에서. 그게 전자기력이에요.
그 외에 핵력, 양력, 이 네 가지가 우주를 형성하는 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전자기래요. 그러니까 전자파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주를 향하기 때 이거는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있었던 거고 지금도 있고 그럼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어떤 거예요? 인공적인 전자파에 대해 관심이 있죠. 그 인공적인 전자파에 관심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보면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압이 걸리면 여기 전기장이 있는 거고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암페어의 법칙에서 흐르는 건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웠어요. 자, 그러면 태양도 전자파를 발생하느냐? 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전파. 전자파하고 전파가 같은 말인가요? No. 전자파라는 것은 굉장히 제가 넓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낮은 주파수부터 저기 엑스레이, 감마레이까지 넓은 대역이에요. 스펙트럼이. 근데 그 중에서도 전파, 그래서 우리 RF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통신에 쓰는 주파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ITU에서는 3000기가 이하의 전자파라고 해요. 3000기가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주파수예요. 우리가 핸드폰 쓰는 게 얼마냐? 보통 한 2기가나 800메가, 900메가예요. 우리 AM 라디오가 얼마가 되죠? 한 710kHz. FM 라디오 91.9MHz. 이 정도인데 우리 이동통신에 쓰는 것은 기가헤르츠예요. 와이파이 쓰고 다. 자, 그래서 현재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특히 학교에서는 와이파이를 많이 써가지고 청소년한테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나쁘다 그래서 모든 학교가 모든 학부모가 호주, 영국 전부 다 막 난리를 폈어요. 우리 와이파이 설치하지 말아달라 학교에. 근데 사실 그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전자파 때문에 있었지만 하나는 학생들이 딴짓 할까봐 동영상 보고 뭐 다른 거 할까봐 이제 뭐 게임하고 못하게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와이파이가 지금 이슈인데 실제 와이파이에서 나온 신호는 어느 정도 되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많이 했는데 값은 무지 작아요. 와이파이는 워낙 근거리용이기 때문에 작은데 그래도 이제 와이파이가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전파라는 것은 3000기가 이하의 전자파인데 지금 저는 그걸 강의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것들이 많은 주파수 대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성질을 보니까 이 전개값은 이건 물리예요. 거리분의 1 또는 거리 자승분의 1 거리 3승분의 1로 감소해요. 이건 제가 이렇게 하고 한 게 아니라 전자파의 성질이야. 그래서 빛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흐려지고 라디오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잘 안 들려. 이미 우리는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리분의 1, 거리 자승분의 1, 거리 3승분의 1로 감소를 해요. 자, 그러면 모든 기기에서는 전자파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전자파는 어떻게 발생된다고 그랬냐면 전류가 흐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차가 생기면 무조건 전자파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저 시계 좀 찾죠? 시계 자랑하나요? 시계 지금 그냥 돌아가요. 이 배터리 들어가거든요. 배터리 돌아가서 배터리에서 가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서 여기 안에서도 전자파가 나와요. 그럼 전자파가 나오면 열이 난다면서요? 열이 나죠. 근데 별로 못 느껴요. 왜? 그 나는 열보다 밖에서 식히는 열이 더 빠르니까. 그렇지 않은 모든 가전제품을 다 만져보세요. TV 만져보세요. 냉장고 만져보세요. 라디오 만져보세요. 다 열나지 않으세요? 왜 열이 나죠? 전자가 움직이는 게 전류인데 전자가 움직이면서 부딪혀요. 어디서? 안에서, 내부에서. 전자가 가는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 내부로 전자가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막 부딪히면서 가는 거예요. 그 열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게 물리예요, 물리. 근데 그 전자파가 밖으로 이제 나오는 게 전파인데 밖으로 나오면 다행히 거리 자승분의 1 또는 거리 3승분의 1로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전자파는 무조건 전기를 쓰면 나오는데 다행히 거리 자승분의 1로 감소하니까 어떻게 되죠? 조금만 떨어지면 최소한 1cm, 길게는 30cm만 떨어지면 그 값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걱정 안 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전자파가 이제 우리가 인체에 영향을 준다고 제가 그 회담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하는 거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열이 나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극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전자파에 쏘이면 열이 나는지 어느 정도 전자파에 쏘이면 이게 찌릿찌릿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실험을 해요.
처음에 사람한테 모르니까 동물 실험을 해. 정 안 되면 사람들 자원자 불러다가 한번 해볼래? 해서 뭘 하려고 그럴까요? 결국은 뭘 하려고? 인체 보호 기준을 만들려고. 야, 전자파가 어느 정도 쏘였을 때 안전한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만 하는 게 전 세계 기구에서 ICNR 기구, WHO 세계보건기구가 아주 유엔선에 거기서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야, 어느 정도 전자파 쏠 때 안전하니? 라는 것을 해서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 기준을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파법에 보면 이렇게, 자, 이거 얼마나 복잡해요. 그냥 갑이 딱 하나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냐? 이렇게 막. 왜냐하면 이게 축이 X축이 주파수인데 우리 사람의 몸이 주파수 함수예요. 어떤 주파수는 잘 흡수가 돼요. 어떤 주파수는 잘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잘 흡수가 되는 쪽이 위험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인체 보호 기준 중에서 가장 낮은 데가 어딘가요? 여기네. 여기 주파수를 보니까 10의 한 7승에서 10의 9승 정도 되네요. 이 주파수가 다른 주파수보다 더 상대적으로 흡수가 잘 되는 거니까, 흡수가 잘 된다는 얘기는 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위험하겠죠. 그 주파수가 어디냐? 아까 제가 10의 7승에서 9승? 핸드폰 주파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핸드폰도 안전하다고 얘기하지만 상대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제일 위험한 거죠. 사람 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인체 보호 기준값이 다 있는데 이 값을 그럼 기준에서 지금 핸드폰에서 얼마나 값이 나오는지 측정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다 재는데 그 값은 인체 보호 기준보다 1000분의 1 정도 돼요. 그 1000분의 1도 불안하다 그러면 안 쓰면 되는 거고, 나는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중요한 걸 하나 이제 제가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는 많은데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핸드폰은 아까 제가 다른 모든 가전제품은 거리가 좀 떨어지면 괜찮다 그러는데 핸드폰을 떨어뜨렸을 수는 없어. 그렇잖아요. 전화를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붙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제가 아까 가장 위험한 게 제가 핸드폰일 거라 그랬어요. 그럼 핸드폰은 값은 가지고 재면 안 돼. 값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핸드폰이 여기서 나온 전자파가 이 뇌, 여기에 얼마나 많이 흡수되는가가 중요하죠. 그걸 우리는 SA라고 해요. SA가 뭐냐면 Specific Absorption, 흡수, Rate, 유래, 전자파가 얼마나 몸에 잘 흡수가 되는가. 그래서 모든 휴대폰에는 여러분이 사면 SAR 값이 나와 있어요. SAR 값. 앞으로 여러분 휴대폰 살 때 이거 SAR 값이 얼마냐고 꼭 물어보세요. 그럼 딱 발표해 줄 거예요. 왜? 이 값 이상 넘으면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가. 그 기준이 있는데 FCC가 미국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요 기준을 따라요. 이렇게 해서 국부로, 로컬로 1.6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핸드폰은 다 팔리는 거는 1.6 이하인데 우리나라만 특수한 법이 하나 있어요. 무슨 게 있냐면 전자파 등급제가 있어요. 갑자기 무슨 얘기? 우리 고기 사면 1등급, 2등급 있죠? 그렇죠? 뭐 환경, 뭐 1등급, 2등급 환경 뭐 제품도 있죠? 우리 전자파 휴대폰에 등급제 있는 거 아세요? 네, 등급제가 있어요. 등급제에 우리나라는 이 인체 보호구역 1.6보다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등급 폰하고 우리나라 2등급 폰이 있어요. 둘 다 만족해요. 근데 1등급 폰은 아까 말한 1.6의 반, 0.8 이하이면 싸가 1등급 폰이고 0.8에서 1.6 사이면 2등급 폰이에요. 그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휴대폰을 살 때 저는 1등급 폰 주세요. 그러면 싸 값이 0.8 이하를 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쓰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20분만 한다 그랬어요. 교수는 시간을 딱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이 RRA 지오적인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진짜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핸드폰의 싹값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불안하다, 안심이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쌍값을 낮은 걸 쓰면 되죠. 그거 들어가면 값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외에도 우리나라는 모든 기지국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지국을 설치할 때 그 기지국의 주변에 전자파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다 측정해서 파일링을 하게 돼 있어요. 즉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 전수조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가. 멍청한 짓이죠. 보통 기지국이 뭐 10대 100대면 되는데 10만국, 50만국, 70만국 되는 걸 다 재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하죠? 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자파, 무슨 건강과 관련된 거는 너무나 센시티브해요. 그래서 전자파, 저희가 매년 설문조사하거든요. 하면 95%가 전자파 유해하다고 나와요. 사실 그래요. 전자파 유해해요. 근데 그 유해한 전자파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 말이에요. 쓸 수밖에 없다면. 그래서 팁을 드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우리나라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산화성 전자파라고 했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에 가전제품에 대해 값이 얼마고 어떻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고 그러면 그런 사이트를 하고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전자파 학회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잘 돼 있는데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는데요? 그런데 가서 보고 아니면 나 이 정보 못 믿겠다면 다른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다른 인터넷에서 이거에 항상 반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어느 걸 믿을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죠. 전파연구원이나 저희 전자파 학회나 이게 전부 다 과학자들이 모인 전문기관이에요. 이 사람들은 똑같이 고민해. 이게 위험하면 위험하다. 제일 좋은 정보, 제일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정보를 많은 분들한테 알려서 그분들이 선택하게 하는 거지 우리는 이게 유해하다, 무해하다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 정도 하고 한 10분 정도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제가 나머지 빠진 부분을 더 보충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많이 이제 저한테 할애된 게 40분이었기 때문에 30분 정도만 얘기하고 10분 정도는 질의응답. 들으면 이제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뭐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물어보세요. 어떤 걸 물어보고 싶으세요? 네, 아빠도 아니요. 네? 네. 아, 그냥 말씀만 다 들려요. 네.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단지에 네. 그 근처에 송전탑이 있어서 네. 이렇게 전자파가 좀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아파트 값에 영향을 조금 미치는 거를 봤는데 네. 그런 거는 어떤가요? 아파트에 송전탑이 지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아파트는 기지국이 문제고요. 송전탑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765, 345, 154에서 이제 있고, 대부분 집으로 들어가면서 변압기, 변전소를 거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전소를 거쳤든 직접 가든 간에, 일단 송전탑으로부터는 좀 거리가 좀 대부분 눈으로 보기엔 가까이 있는 것 같아도 대부분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경우는 이제 지금 난리를 피죠. 그걸 옮겨달라. 지금 밀양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765KV 할 때 우리 동네로 들어오지 말라 한 거잖아요. 사실은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값이 작아요. 그런데도 그걸 다 반대하고 그때 뭐 난리란 말이 있어요. 굉장히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 다 보상해주고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왜? 보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여튼 우리 동네는 싫어. 그렇게 해서 끝까지 반대하는 분들 때문에 안 돼. 그래서 그때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되는데 어쨌든 송전탑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송전탑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요 자극작용이거든요. 근데 자극작용인데 실제로 한전에서도 그렇게 쭉 쟀는데 송전탑에서 만약에 기준이 83.3 마이크로 테슬라인데요. 그거의 10분의 0.8 마이크론 테슬라만 돼도 저희가 악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은 83.3이지만 왜?
그거를 하루 종일 쫄고 있는 거잖아요. 집에 있으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 보통 비자발성, unintentional 노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한전이나 어디서 다 가능하면 차폐를 하거나 옮겨줘요. 근데 아마 지금 제가 질문에 이제 의도는 제가 안 하겠는데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면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측정하는 거 아주 심플해요. 그 ELF는 그 낮은 주파수는 측정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고 조금 있다가 아마 안준호 수장님이 측정 아마 데모를 할 거예요. ELF도 해요? ELF도 하고 RF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빨리 감소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원리가 송전탑과 똑같아요. 송전탑이라고 해서 거대하다 그래서 이건 천천히 감소하고 어떤 놈은 빨리 그렇지 않고 수식은 다 똑같아요. 전자파 수식은. 그리고 이걸로 조금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 값이 만약에 높으면 이제 한전에다가 측정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값이 높으면 아주 조치를 취해 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마 높은 게 없어요. 우리나라 그 전수 해봤는데. 어떤 경우 있냐면 이런 경우는 있어요. 송전탑이 먼저 이렇게 됐어요. 된 다음에 아파트를 지은 거죠. 집을. 그래가지고 내가 이사해서 들어갔더니만 이 바로 앞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내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송전탑이 있는 걸 왜 표시 안 했느냐. 내가 갔더니만 딱 들어갔더니만 입주했더니 앞에. 그래서 그런 경우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각 집마다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그때 이제 보상을 해줬어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인데 사실은 100만 원, 1000만 원 보상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싫잖아요. 저도 싫어요. 그렇게 가까이서 전자파가 노출된다면. 그래서 만약에 의심이 있거나 좀 이렇게 걱정이 되면 측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측정을 해보시고 생각하는 것보다 값이 작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인체 보호 기준이 있다. 인체 보호 기준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거니까 그 인체 보호 기준이 여기 제가 그려놓은 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코리아, 피스가 코리아인데 코리아 그냥 빨간 게 제일 낮잖아요. 다른 규격보다 제일 엄격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해요. 우리가 전문가들이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만들어서 전파법에 넣었는데 이 기준은 일단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기준 중에서 제일 엄격한 기준이다. 그건 확실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기준도 안전하냐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동물 실험을 통해서 나온 거에 50분의 1 정도에 가려요, 지금. 그러니까 동물 실험에서 전자파 쏘서 죽는 게 아니고, 전자파 쏘였더니 조금 좀 이상해 보여. 그 값의 50분의 1 값을 우리가 인체 보호 기준으로 잡거든요. 나는 그거 불안해. 근데 그 인체 보호 기준에 거의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500분의 1, 1000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에서 나온 기준의 10,000분의 1이에요. 우리가 어떤 값의 10,000분의 1 그러면 0.0001이잖아요. 그건 무시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안심하고 써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하면 김남 교수가 전자파 안전하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인체보호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인체보호기준가보다는 상당히 낮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송전탑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세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제가 거꾸로 질문 드릴까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전자파 차단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네, 그럼 됐네요. 대부분 이제 그런 게 TV나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뭐라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나중에 다 이제 해봤어요. 우리가 전문가들이 없을 때는 그 얘기가 들어왔는데 전문가가 나와서 하니까 그 사람 얘기한 사람은 지금 어디까지 나오지도 않아. 이 무슨 박사인데 미국에서 무슨 공부하고 했대. 선인장 갖다 놓으면 된대요. 선인장 없으면 뭘 갖다 놓으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대야에다 물 받아가지고 머리맡에다 놓으면 된대. 전자파가 가다가 물에 퐁당퐁당 빠지는 모양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전자파가 가다가 빠질 수가 있냐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인장을 지나가면 이게 선인장이라는 게 뭐예요? 이 가시가 있어서 얘가 전자파가 무서워하나요? 아니면 선인장은 뭐죠? 물이 많아. 그 물을 지나가면 얘가 흡수가 돼가지고 전자파가. 걔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왜? 전자레인지가 그 원리거든요. 물 분자하고 진동해서 열이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 분자하고 진동하면 여기서 에너지를 뺐으니까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원리를 한 거죠. 전자레인지는요. 목적 자체가 2.45GHz를 써서 열을 나게 만드는 게 전자레인지예요. 근데
그렇게 하이 파워로 2.45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 대해서는 그 논리가 맞지만 아까 제가 전자파 얘기했잖아요. 전자파는 얼마나 넓어요,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죠? 그걸 어떻게 잡아? 잡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선인장? 노. 그래서 숫도 저희가 해봤어요. 숫, 노. 황토 해봤어요. 황토, 노. 저희 어머니 이제 80 넘으셨는데 어제도 만났지만 저희 어머니 저희 집에다가 뭐 하나 갖다 준 거 있어요. 선물로 뭐 숫. 어머니가 주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저희 머리맡에 여심 놓고 자죠. 그렇지만 아무 효과 없습니다. 전자파에 대해서만 이게 숫이 뭐 냄새를 제거하거나 무슨 뭐 다른 영향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자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TV 같은 거 볼거리에서 안감 같은 거 많이 놓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은 TV. 네, 좀 화면이 큰 것들. 네. 밤에 그런 것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또 밤에. 아, 이제 예, 이게 또 다른 또 이슈인데요. 저희가 이제 저도 그렇고 아침부터 오면은 하루에 몇 시간씩 그 컴퓨터 모니터만 봐요. 여러분 뭐 성장되고 모든 거 다 요즘은 프린트하지 않고 다 안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해요. 눈도 피곤하고.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전자파인데 빛도 제가 전자파라 그랬죠. 근데 그 빛은 열이 나거나 무슨 뭐 이런 전자파가 아니고 이 아까 눈으로 들어간 전자파이죠. 그게 눈을 피곤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요새 TV 같은 거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전자파에 빛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전자파 그 빛 말고 그 TV 화면 뒤에 회로가 있잖아요. 거기서 많은 전자파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TV도 옆면에서 잰 거, 앞에서 잰 거, 뒤에서 잰 거 다 쟀는데 앞면에서는 굉장히 적게 나오고요. 뒤쪽으로는 좀 많이 나오긴 한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거기는 RF 전자파가 아니고 그냥 일반 가전제품의 전자파고요. 값이 굉장히 적고요. TV를 우리가 눈 붙여놓고 보지 않잖아요. 최소한 뭐 1m나 2m, 3m에서 보잖아요. 값을 쟀어요. 거의 무시할 정도로. 그래서 옛날에 TV는 굉장히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TV는 브라운관이었거든요. 브라운관 TV는 뒤에서 굉장히 많은 전자파가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90년대에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차단하는 걸 만들어서 TV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옛날에 그 생각났어요? TV 모니터 이렇게 할 때 옛날에 브라운관이었죠. 앞에 뭐 붙였어요? 뉴트럴. 나이 드신 선생님들 알 거예요. 동그랗게 붙인 거 막 붙였죠. 요즘 왜 안 붙여요? 이미 다 차단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뭐로 바뀌었죠? CRT가 전부 다 뭐 LCD나 요새 뭐 OLED로 바뀌어서 문제가 되면은 전자파, 그 전자파가 아니고 빛이 많은 건강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눈도 나빠지지만 이게 잠도 수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근데 그 빛은 저희가 얘기 안 해요. 왜 얘기 안 하냐면 이미 그 빛은 햇빛이나 똑같거든요. 이렇게 이 빛이 눈을 상하게 해서 막 이렇게 뭐 열을 나게 하지는 않거든요. 절대. 이 정도 빛에서는. 그렇지만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또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RF나 거기서 나오는 생활 속의 전자파는 TV도 굉장히 큰데 앞면에서 굉장히 적어요. 앞면에서. 그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선생님. 전자파의 종류 중에 인체 흡수가 잘 되는 낮은 전자파가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걸 말씀하셨는데 휴대전화가 그러면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 나오는 차이가 있는지 네, 아주 있죠. 그리고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나 그 구글의 위치 추적을 항상 사람들이 하면서 내비도 쓰고 하는데 평상시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제 안전한지 맞아요. 그런 질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아까 제가 굉장히 위험하게 많이 나오니까 SAR이라는 걸로 규제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GPS에 의해서 내비게이션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수신기지 송신기가 아니에요. GPS는 위성에서 받는 거예요. 위성이 굉장히 멀리 떠 있어서 1000km 이상, 10,000km 정도 떠 있어서 이게 오는 값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거 절대 걱정하셔도 돼요. 근데 어떻게 잘 가죠? 하지만 위성 3군데 이상에서 잡으면 이 계산에서 잠깐 위치를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수신기예요. 수신되는 신호를 걱정하세요. 근데 내비를 가면서
얘가 기지국과 통화해서 내가 위치가 어디니까 어느 길로 가라. 이거는 계속 신호가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 나가는 신호인데 그거는 신호가 이동통신에서 나오는 신호랑 똑같은데 이게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말씀하신 대로 위치 추적, 내가 어디에 있다. 지금 제가 어디에 있다는 걸 지금 기지국에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디로 옮기면 내가 어디에 있는 걸 알아야 전화가 오면 바로 연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는지를 얘가 기억을 하고 있다 연결해 주거든요. 그럴 때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3초마다, 5초마다, 10초마다 순간 플러스로 보내요. 그 신호 굉장히 약해요. 그렇지만 신경 쓰이면 가능하면 잠잘 때도 떨어뜨려 놓고 자세요. 어떠서 안고 자는데 안고 잘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면 놓고 좀 떨어뜨려 놓고 주무시면 좋겠고요. 값 자체는 굉장히 작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언제 제일 크다 그랬어요? 막혀 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핸드폰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언제 제일 신호가 센가 쟀는데, 신호를 딱 켰을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어느 기준에 있는가 얘가 찾거든요. 그때 신호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전화가 와서 딱 켰을 때가 순간적으로 제일 크긴 한데 그때 값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까 어느 때가 제일 크냐고 말씀하셨는데, 신호를 처음에 걸 때, 받을 때, 그때가 이제 제일 크고, 그게 지나가면 값이 탁 떨어져요. 저희가 쭉 재봤거든요. 싹 가고 이제 푹 떨어져요. 그리고 위치 추적이나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워낙 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중에 뭐냐면, 우리가 쓰는 핸드폰의 신호가 내가 지금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한다.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한다. 여기서 미국까지 가는 거 아니죠?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거 아니죠? 이 내가 속해 있는 가장 가까운 기지국까지만 가는 거예요. 근데 기지국이 시내는 서울 시내 같은 건 1km도 안 돼요. 기지국 그 반경이. 한 이 정도 되면 대전은 2km 정도 될 거고요. 또 시골로 나가면 한 20km, 30km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심에서는 더 작고요. 밖으로 나가면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고 얘기해요. 왜? 머니까 기지국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신호를 세게 쏘니까 빨리 닳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멀리 떨어지는 거는 안 좋다. 그리고 그거라도 걱정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팁, 제가 마지막 드릴 팁이에요. 핸드폰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그러면 핸드프리, 이어폰을 쓰거나, 아까 블루투스도 전자파인데, 블루투스는 워낙 신호가 약한 신호예요. 왜? 근거리를 쓰는 거니까. 블루투스를 쓰거나. 이렇게 해서 뭘 하면 되죠? 머리로부터 떨어뜨리면 되는 거죠. 다행히 여성분들은 항상 핸드폰을 지갑에 넣을 수 있어요. 백에 넣을 수 있다. 백에다 넣고 다니시고, 블루투스나 이어폰을 쓰시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해방을 드리고 싶어요. 왜? 팩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그게 성경의 복음 플러스 사실 그렇죠. 우리가 모를 때는 두려워요. 근데 알면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가장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진리 중에 가장 팩트 중에 저를 해방시킨 거는 천둥번개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애들을 천둥번개 치면 죄 지은 사람 친다고 해서 맨날 무서워서 거짓말 많냐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둥번개 지금 걱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피레침이 있고 천둥번개 요즘 도심에 떨어질 게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전자파도 저는 안전하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자파를 우리가 줄일 것이냐, 전자파의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것이냐, 팩트가 중요한 거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자연적인 전자파 이외에 인간이 만든 전자파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송전선 같은 60Hz 전자파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휴대전화 같은 이렇게 RF, 그러니까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하는 그 주파수 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휴대폰도 쓰고 집에서 가정에서 가전 제품도 쓰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자파의 특징이 물리적인 이제 성질이 거리에 따라서 자개 같은 경우에는 R의 3,000분의 1로 이렇게 감소되니까 학생들한테 집에서 쓸 때는 가전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30cm 정도 떨어져 쓰라. 그리고 RF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겠죠. 떨어져 쓰려면 이제 전화할 때도 약간 떨어져 쓰거나 아니면 이어폰을 사용해서 쓰라. 이렇게 이제 지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거는 실제로 그러면 전자파가 그렇게 떨어지는지 거리에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지금 이제 저희들 측정하는 거는 전자레인지가 아까 이제 2.45GHz 안에서 이렇게 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밖으로는 안 나오게 이렇게 제품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이 쳐져 있기 때문에 금속망, 아까 이제 금속 재질은 전자파를 차단한다 그랬잖아요. 금속 재질로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RF 전자파는 밖으로 나오는 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는 거는 60Hz, 그러니까 일반 전기 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그 우리 국제기구에서 정한 83.3 마이크로 테슬라인데 그걸 이제 미리가우스 바꾸면 833 미리가우스입니다. 저게 안전한 기준인데 그것보다 얼마나 낮은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죠. 이제 바짝 붙여가지고 사실은 이제 사람이 저렇게 바짝 붙어 있을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61 mGauss 정도 나왔거든요. 바짝 그러니까 한 10cm 떨어져요. 10cm 떨어졌는데 네, 55.94 정도 됩니다. 그 다음 30cm 떨어졌습니다. 네, 16 mGauss 정도. 네. 그 다음 이제 60cm 정도. 이게 한 4 mGauss는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상 가면 실제로는 이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전자파라기보다 그냥 일반 환경에서의 전자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송전선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율로 이렇게 급격하게 사실 아까 그 보시면 R 3성분의 1로 이렇게 쫙 떨어지니까 전자파라는 게 실제로 이제 아직도 계속 연구가 진행 중이고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그러니까 어떤 논문은 유해하다고도 나오고 어떤 논문은 또 인체에 이로움을 준다고도 나오는데 치료 효과도 있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학생들이나 이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질문 들어왔을 때 이런 이론적인 배경과 이제 실습하신 거 보시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잘 궁금하다 학생들이 더 뭐 이렇게 묻고 하면 아까 그 국립전파연구원에서 하는 그 생활속 홈페이지 전자파 홈페이지도 있고 학교 전자파학회에서 하는 EMF 홈페이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홈페이지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평소에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알려주시니까 그 위험성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고요. 앞으로 조금 더 조심해서 생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많이들 관심들 갖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희 학교에서 교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전자파 교육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직원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우리 강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